가수 보아 씨가 다음 달 진행하기로 한 단독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가수 보아가 무릎 수술로 인해 다음 달 진행하기로 한 단독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보아가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급성 골괴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더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가수 보아 씨, 그렇죠? 네. 네. 급성 골괴사로 공연이 취소되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댓글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 통해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또 그 제목 자체가 급성 골괴사, 기사에 보면은 괴사되면서 뼈가 썩는 병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가수 보아 씨 주치의는 아니지만 만일에 이러한 병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하고 내용과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 정형외과 이성인 원장님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장님 기사를 보니까 무릎에 골괴사가 생겨서 뼈가 뭐 이런 식으로 괴사되어서 죽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하던데 네. 만일에 이런 거라면은 어떤 병이 의심되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무릎에 골괴사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뼈가 죽는 질환, 그래서 실제로 괴사가 돼서 뼈가 점점 무너지는 질환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무릎에는 진짜 골괴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골괴사라고 하면 네. 뼈가 썩는다 이러면서 부패한다라고 음식이 오래되면 썩은 것 같잖아요. 네, 진짜 썩는다. 그런가요? 실제로는 뼈가 골괴사가 일어나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거는 대퇴골두. 대퇴골두 그래서, 무혈성 네. 괴사.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뼈가 썩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류가 차단되면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뼈 세포가 조금씩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점차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환이 정확하게 골괴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 죽었다는 거지 막 부패했다는 뜻으로 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균이 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학 정보 포털에도 보면은 Q&A 중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부패하거나 썩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맞습니다. 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무릎에 급성 골괴사가 생긴다면 어떠한 병명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사실 연고라 부전골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지 어려운데요. 네, 용어가 좀 연고라 어렵기는 한데 부전골절. 네. 이 병리 기전이랑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용어가 길지만 연고라 부전골절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우리가 보통은 긴 뼈가 부러지거나 네. 쪼가리가 나는 걸 의미하는데 약간 멍드는 건가요? 멍드는 거긴 한데 우리가 멍드는 건 골부정이라고 따로 명칭을 부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좀 저명하게 굉장히 넓고 약간 골절선이 보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군요. 약간 연골하골 부분의 변형? 으스러지면서. 네, 완전 다 으스러지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음흠. 약간 그런 변형도 같이 있으면서 골부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통 연골화 부전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이 완벽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가요? 보통 MRI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뚜렷하게 골부종 부분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연골화 병변이 보이기 때문에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척추의 압박골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척추 압박골절도 그렇죠. 사실상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좀 어려울 때 있고 네, 맞습니다. 골절선이 보일 때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약간의 압박골절이고 으스러지고 넓게 퍼질 수 있고 부종을 동반할 수 있고. 네, 네. 그러면은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골다공증이 많이 거론되거든요. 네. 그리고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연골 부분에
부전골절? 요것도 그런 형태의 위험 인자가 있을 수 있나요? 일단 그러니까 뼈의 밀도가 감소한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특히 중년 여성 이후부터 많이 생기고요. 무릎에 보통 대퇴골의 내측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중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은 넘어지거나 어떤 뭐 가벼운 외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연골화 부전골절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뼈가 약할 경우, 그리고 무릎의 반월성 연골판에 후각 기시부 파열이나 아니면은 내측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무릎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반복적인 사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가해지면서 네. 뼈에 어떤 문제가 천천히 생기거나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치 허리에서 생기는 압박골절이나 콘메시병 이런 거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골절로 인해서 2차성 붕괴도 생길 수 있고 네.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참 치료가 다양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치료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진단이 되는 순간부터 비체중 부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발을 써야 되겠군요. 네, 목발을 사용하든지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팡이나 아니면 워커를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목발을 사용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목발을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90%인 것 같아요. 목발을 이렇게 팔로 들고 다리가 안 닿아야 되는데 네. 그냥 이거를 가지고 더 빨리 걸으시더라고요. 네. 네, 목발 정확히. 교육이 참 중요한데 네. 비체중 부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체중이 무릎에 안 실리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병원에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뼈의 밀도를, 골밀도를 잘 챙기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실제로 골다공증이 있다면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드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성비나 비율도 중년 여성 이상이 많습니까? 네. 중년 여성이 많고 무릎이 약간 옷자다리로 휘어져 있는 분들. 아,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스트레스가 거기에 실리기 그쪽으로만 때문에. 실리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런 경우가 많겠군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이성인 원장님하고 가수 부어 씨의 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급성 골괴사가 무릎에 생긴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무릎이 아프고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엑소대 이상이 없다니까 괜찮은데 네.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이상의 통증이 있으면은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빨리 조기 진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TV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응원,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